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어제 만든 영상에 초보도 쉽게 따라해 볼 만한 눌림목, 매매 기법과 검색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일주일 됐나요? 이때도 그 더블바닥 눌림목의 단타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만든 영상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검색식을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검색식을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좀 하고자 하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눌림목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눌림목은 기술적으로 이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 그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짧게 혹은 거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길게 끌고 간다든지, 그거는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매매를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매매해서 짧게라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검색식을 만들어서 또 보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넨지입니다. 미넨지는 일단 그 차트의 모양이, 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죠.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파동을 만들어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이제 느슨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전에 이제 여기 고점의 자리를 우리는 한번 알게 되고, 저점의 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낸 고점의 자리 이후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 저점 무렵에서는 한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 볼만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두 번 정도 지지해준 자리는 다시 한번 떨어지다가도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깨지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살짝 튀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고점에서 다시 전고점, 저항을 좀 받는 느낌이죠. 역시 지지와 저항, 그거는 뭐 어디 가나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세 번 정도 두드리고 다시 떨어지죠. 이게 저항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수익을 최소한 반 정도는 챙기는 전략이 맞겠죠. 자, 이전 저점을 터치 혹은 살짝 이탈을 하는지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전 저점을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터치가 나오고 난 뒤에 첫 번째 나오는 이런 빨간색, 굵은 빨간색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 이런 캔들이 나오는지 보는 거죠. 자, 드디어 한번 나왔죠. 자, 저기다가 표시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5일선을 상향 돌파한 자리, 다시 밑으로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상향 돌파한 자리. 자, 여기서부터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하는 캔들의 5일선 혹은 그 아래, 대략 이런 자리죠. 5일선이나 혹은 그 아래에서는 매매해 볼만 하다라는 자리를 제가 초록색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캔들이 나올 때, 그 다음이나 다음 날 캔들이 이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온다면은 매매를 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아래 꼬리 주면서 매매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네. 자, 세 번째 밑으로 또 눌렀다가 세 번째 다시 돌파하는 자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이 구간을 우리한테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리, 그 다음 날 이 아래 꼬리 이런 자리에서 5일선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면은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전 저항이었던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면은 9.6%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매매하면 이렇게 9.6%꽉 차게 매매 수익을 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짝 살짝 여기를 넘어설 때까지 몇 호가를 더 이렇게 걸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터치를 겨우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못해도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분봉을 봤다면은 콩닥콩닥 하면서 이런 그 투쓰리 바닥을 만드는 그런 그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캔들의 종가 혹은 이 돌파한 캔들의 저가를 만약에 훼손하면서 이제 여기를 깨고 종가가 이제 캔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매매한 자리가 대략 이 자리였는데 손절을 한다면은 뭐 3%, 뭐
크게는 4% 정도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좀 여유 있게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 캔들의 이 저점스러운 이 캔들의 몸통을 자 이렇게 지켜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하자면, 자, 네페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페스 종목도 보시면은, 자, 강하게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이 계속 올라가다가 드디어 고점이 이렇게 멈추는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고점은 여기고요. 자, 다시 또 이렇게 박스권에 이제 갇혀지는 거죠. 자, 이전 저점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반등을 해줄 건지 혹은 그러지 않을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깨고 내려가죠. 자, 더 깨고 내려가다가 첫 번째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지고 두 번째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는 이제 매수가 이제 가능할 만한 그런 바닥을 만드는 다지는 자리가 아닌가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평선도 늘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늘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을 땅 쳐서 이전 지지를 해준 자리를 땅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5일선에서 그 아래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건데, 자, 다시 세 번째 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은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돌려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5일선을 깼어요. 자, 세 번째 5일선을 올려내는 자리가 드디어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 자리를 또 5일선에 이 캔들의 5일선 혹은 그 아래 선 자리에서는 한번 또 분할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 안의 가격대, 이 박스 안의 가격대에서는 매매해 볼만 하다라는 건데, 자, 이 아래 꼬리나 이 음봉을 주면서 충분히 이 초록색 박스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줬습니다. 얘는 밑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더 훅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윗꼬리라도 빡 줄 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결국 이 전 저점의 자리를 지지해준 많은 자리를 올라가다가 이제 저항을 맞은 자리죠. 실제로 여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매매도 사실 가능합니다만, 사실 미래 일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제 수급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겸해서 본다면은 충분히 뭐 이 자리까지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러지 못하고 이제 똥줄 타시는 분들, 음봉이 나오면 막 정말 뭐 일이 손에 안 잡히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면 짧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이 몸통 캔들 중에 가장 낮은 가격대고, 그리고 우리가 매수한 자리는 대략 이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만한 자리고, 뭐 종가상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기준을 잡는다면 이 낮은 캔들의 종가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된다면은 이제 손절을 하거나 비중을 줄이겠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계적인 매매를 사실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이 영상의 내용은 좀 아주 이제 발판이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서는 그 이후로는 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각자의 경험과 그리고 그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자리에서 대충 이제 매매를 했다면은 여기까지 한 10%, 못해도 한 5%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죠. 그죠? 이전 고점의 자리. 여기가 반등이 좀 튀었잖아요. 이 자리가 튀었고, 눌렀다가 다시 또 이 정도 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봤을 때도 8.6%니까 세금 빼고 내가 막 조금 좀 부족한 어떤 매매 스킬 이런 걸 따졌을 때도 5%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론상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돌려내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양봉이 종가상 양봉이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여기서부터 뭐 이 위로 혹은 이 위로까지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매매죠. 실제로 보시면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자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가 두 번 치고 세 번 치는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이렇게 돌려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시 이렇게 누른 한이 있더라도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더 있죠. 볼까요? 네, 결국 올려내죠. 네, 안 올려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거 뒤쪽은 안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네, 정말 다행이죠. 올려냈다는 자체가. 네, 결국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도 매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전 저점 자리, 또 이런 자리를 이탈하고 여기서 또 만들어지는 자리를 또 매매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지지와 저항이 강한 자리입니다. 지지가 많이 되고 밑에선 저항이 되었던 자리. 그럼 여기서는 다시 또 떨어지다가도 굉장히 지지가 많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바닥권이다. 그럼 여기서는 매매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볼까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전 저점을 이제 강하게 터치하고 난 뒤에 자, 이런 자리 무서워서 우리가 이제 보지도 않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좀 크게 볼게요. 자, 여기서 5일선을 상향 돌파, 그리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5일선을 상향 돌파. 자, 여기서부터는 이 5일선 자리, 이 캔들의 5일선 자리는 매매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 매수의 구간은 좋습니다. 그 다음 캔들에서. 그리고 다시 밑으로 5일선 아래로 깨졌다가 상향 돌파를 하죠. 이 상향 돌파하는 캔들의 5일선 자리가 또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또 매수의 자리를 이제 허락을 한다면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예를 들어서 목표가는 이전 고점의 자리, 이 자리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 한 중간값 정도 되겠죠. 내가 매수를 분할로 했다면. 그럼 이전 고점까지 내가 봤을 때는 얼마죠? 16.3%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내가 지금 매매를 너무 못한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밑으로 이 종목이 만약에 밑으로 꺼진다, 뭐 이 밑에 이 구간을 기다리면서 꺼져서 떨어졌을 때 이 구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 긴 시간이죠. 일단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볼까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자, 깨지고 난 뒤에 다시 올려내는 구간이 무려 이제 65개의 캔들입니다. 보통 한 20개가 한 달이죠. 그러면 석 달에서 한 넉 달 가까이를 밑에서 이제 물린 상태로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짧은 손절을 하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낼 만한 자리를 얼른 들어가서 짧은 수익을 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내 패스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짧은 매매를 저는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중간값의 평균가, 매수가의 평균가인데, 자, 이 캔들의 이 선까지 무너뜨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 종가상.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이나 비중을 축소하거나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여기서 매수가에서 밑에 하단선까지는 무려 6% 정도 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좀 낮은 가격대에서 사자는 거예요. 낮은 가격대. 자, 이런 가격대에서. 이렇게 따라잡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런 낮은 가격대, 이렇게 5일선 굵은 빨간색이 더블바닥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움직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수익을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손절선도 최대한 짧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 틀에 맞게 이제 검색식도 만들고 그 검색식 가운데서도 좋은 종목 내가 한번 매매해서 수익이 좀 날만한 종목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이 폭이 파동의 폭이 큰 거일수록 더 좋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밑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지지해 준 자리, 이전에 많이 지지해 준 자리에 저점에서 잡으면은 강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이 영상은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눌림목 매매 기법 두 번째 2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3탄은 검색식을 만드는 내용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탄에서는 자, 일봉만 볼 게 아니고 이제 분봉도 좀 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40분봉이라든지 자, 일봉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볼 수 있는 그 좀 더 매매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영상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